아넬카님의 댓글인데요. 저는 데디님의 모든 영상을 다 보았지만 타고난 소심남이라서 그런지 이야기해주시는 모든 걸 머리로는 이해를 했지만 막상 또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하면 다시 또 멍해졌다가 당하고 뒤돌아서서 집에 오면 또 호구당했다는 사실에 분해서 잠이 안 오고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제가 키도 작고 얼굴도 순하게 생겨서 그럴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뼛속까지 호구인 저에게 조금이라도 데디님에게 더 조언을 듣고 싶어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호구를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왔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왜 사람은 호구를 당하는지에 대한 원리와 공식,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왜 사람이 호구를 당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고, 자, 앞으로 그런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자, 이 호구에 대한 뜻이 사전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여기에 나오는 어수룩에 대한 뜻을 또 한번 찾아보니까 얕지 않고 순진하여 넉넉하다. 드라마 미생에 정말 좋은 대사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바둑을 둔다. 이 말은 특히 호구를 많이 당하시는 분들이 꼭 명심하시고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유치원을 가고 학교를 가고 직장을 가고 군대를 가고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셔서 그렇지 사람은 누구를 만날 때마다 다 각자의 바둑을 두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쫓아가고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요. 자, 여러분이 이기적이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이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럴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다양한 장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일단 속으로는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기회만 되면 내 땅을 침범할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이지만 이 사람 사는 곳의 기본 원리는 정글이에요. 자, 핸드폰을 팔든 중고차를 팔든 인테리어를 하든 영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만만하게 보고 제일 호구처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잘 이해도 못했으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구나. 자, 절대로 잘 이해 못했으면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조금씩 무례하게 라인을 조금씩 넘어올 거예요. 이거 맞다니까요. 딴 데 가도 다 똑같아요.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봐봐요. 고객이 이해를 못했으면 누구 잘못이에요? 설명하신 분 잘못이에요? 고객이 잘못이에요? 설명하신 분 잘못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의 눈치를 봐요? 내가 이해를 못했으면 그 사람 잘못인데. 이렇게 이해가 안 가거나 좀 설명하는 게 좀 불쾌하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냥 당신한테 안 한다고 하고 딴 데 가시든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해가 안 가니까 어렵게 말고 쉽게 설명을 하라고 다시 한번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이 지갑을 여는 사람이 갑인데 이상하게 이 기가 약하신 분들은 본인이 돈을 쓸어가서 본인이 을처럼 행동을 해요. 자, 이렇게 납득도 안 가고 이해도 안 가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데 계속 하는 행동은, 자, 이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땅을 조금씩 내어놓는 행동입니다. 자, 어느 장소에서 어느 사람을 만나든 다 바둑을 두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티나게 기싸움을 한다든가 지나친 경계를 한다든가 과잉방어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일단 이렇게 편안하게 바둑을 두시되 항상 머릿속으로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바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바둑판 위에 의미가 없는 돌은 없다. 바둑을 잘 두는 사람과 못 두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이거예요. 자, 누가 더 하나라도 의미 있게 돌을 놓았나. 제가 예전에 기원에 한번 놀러 갔다가 그 프로 바둑 기사를 준비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이와 한번 바둑을 둬본 적이 있어요. 그 어린애가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안녕 하고 저도 이렇게 편안하게 바둑을 시작했는데, 근데 그 아이가 두는 그 한 알 한 알이 점점 제 목을 쪼여오더니 미친 듯이 나를 공격하고, 제가 아무리 방어를 해도 속수무책이고, 그런 식으로 한 알 한 알 저의 땅을 쳐들어오면서 저를 침범하면서 저를 결국에 이겼는데, 바둑이 끝나갈 무렵에 그 착하고 귀여웠던 초등학생은 온데간데 없고 웬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제 앞에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은 그 한 알 한 알에 다 의미가 있고 대충 노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바둑은 기본적으로 남의 땅을 빼앗는 게임이에요. 적들이 언제나 나의 땅과 나의 라인을 침범해서 공격해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막 쳐들어오느냐? 아니에요. 자, 이렇게 멀리서 서서히 포석을 깔면서 은근하게 은밀하게 다가와요. 그 일종의 탐색전이죠. 자, 이 친구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지금 나의 공격을 눈치채고 있나? 하면서 뭔가 어수룩하고 나의 수를 모르는 것 같다 싶으면 이제 툭툭 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냥 갑자기 탁 공격이 들어오는 걸로 느껴져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한 분석이 나름대로 끝났고, 이제는 공격해도 되겠다 싶으니까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툭툭 공격이 들어오는 것 같은 기미가 보인다면 이 바둑의 고수들은 이제 저놈이 조금 있으면 공격을 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방어를 할 준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점점 공격이 심해진다면 나름 방어도 하면서 반격도 하면서 이제 치열한 땅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에 바둑을 못 두는 하수들은 이렇게 툭툭 공격이 들어오면은 일단 기분은 나빠요. 불쾌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공격인지 몰라.
그러니까 반격도 못하고 방어도 못해. 이렇게 어수룩하게 있다가 이게 공격인지도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적이 옳다구나 하면서 이제 서서히 내 앞마당에 침투해서 내 땅을 갉아먹기 시작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당했구나. 자, 사연 주신 분께서 누군가가 무례하게 대하면 머리가 멍해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집에 와서 비로소 분통이 터지고 분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셨잖아요. 자, 그게 바로 상대로 하여금 아넬카님이 그 어수룩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방어도 못하고 반격도 못하는 약하고 어리숙한 존재. 그리고 또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분해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아까 이렇게 말할걸. 아,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 다음에도 또 이런 일 당하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자,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그럴싸한 계획을 세우신다고 해도 자, 이런 인간관계의 공식과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신다면 또 당하실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넬카님 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렇게 불쾌한 일을 딱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센스 있게 상대방을 먹여가면서 반격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따라서 분한 일이나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아, 다음에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언제나 항상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고 지금 내 느낌이 어떤지에 대해서만 집중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분이 불쾌한가? 자, 이렇게 자기 감정에 충실하지 못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무례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즉각적으로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을 잘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 술자리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나한테 야, 너는 오늘 왜 그렇게 옷을 찐따처럼 입고 나왔냐? 자, 이런 인간들 대부분이 대놓고 무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장난식으로 실실 웃으면서 툭툭 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않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화를 내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쾌하게 만든 그 인간을 배려까지 해요. 내가 여기에서 화를 내면 오랜만에 친구도 만났는데 분위기를 깨겠지? 내가 지금 화를 내면은 나만 이상한 놈 되겠지? 하면서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화를 내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고 자꾸 자기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더 어수룩한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아, 그래, 내가 오늘 옷을 이상하게 입었구나. 뭐 욕먹을 만해 하면서 나를 공격한 그놈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내가 화를 안 내는 이유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정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잘 참았어. 근데 하지만 기분은 나빠. 그렇게 기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 보니까 표정이 좀 안 좋고 말이 별로 없어져. 그러면 또 그런 나의 모습을 본 그 친구는 또 저에게 한 방을 날리죠. 아, 이 자식 진짜 내가 농담 한마디 했다고 진짜 표정이 썩었네, 썩었어 아주 그냥. 장난이야, 장난. 아유, 밴댕이 소가딱지야. 하지만 이미 늦었죠. 이미 그 친구는 내 땅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내 안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나의 모든 걸 갉아먹었습니다, 이미. 자, 그리고 그 친구는 자기가 상대방의 땅을 쳐들어가서 자기가 침범해서 자기가 이겼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안 그럴까요? 또 하죠. 왜냐? 공격해도 반격도 없고 방어도 없으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알아차림입니다. 내 지금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차리고 언제나 체크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반격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방어는 해야 됩니다. 그게 언제냐고요? 여러분들께서 불쾌할 때 이 방어하는 방법은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뭐 무표정하게 쳐다보시든, 뭐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시든, 멱살 잡으시든, 뭐 맥주잔을 꽉 내려놓으시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 자, 중요한 건 딱 3초입니다. 3초간 웃지 말고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반드시 싸늘한 공기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 상황에서 내가 분위기를 깰까봐, 내가 그 친구와 멀어질까봐, 내가 이상하게 보일까봐 제발 그런 약하고 착해 빠진 그런 생각 좀 집어치우시고, 지금 당장 침범당한 내 땅을 지키란 말이에요. 이건 착한 게 아니에요. 전쟁이야, 전쟁.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데 옆집에서 계속 시끄럽게 하고 노래 부르고 담배 피우고 고기 냄새 피워서 계속 피해를 주고 있다고 쳐봐요. 근데 갑자기 옆집 사람이 갑자기 내 문 방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화장실을 쓴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러면 가만히 계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경찰을 부르든 소리를 지르든 멱살 잡든 해서 방어를 해야 또 안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계속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인간이 내 소파에 누워있지 않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공격인지 아닌지, 지금 내 땅을 침범당하고 있는지 아닌지 나만의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건데,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고 방어하고 반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어디까지가 절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내 땅이고 내 라인인지 내가 정확히 기준을 정해놔야죠. 그리고 내 땅과 내 라인을 침범했을 때 정확하게 반응을 해줘야 아, 저기는 넘어가면 안 되는 곳이구나 하고 인식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둑도 자주 둬본 사람들이 잘하듯이 이 방어와 반격도 자주 해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왜 그렇게 기가 센지 아시나요? 사람을 하도 많이 상대해봐서 그런 거예요. 저도 홈플러스 마트를 3년간 운영하면서 기가 더 세졌거든요. 자, 마트에서 하도 별의별 인간들을 다 상대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장난을 한다 싶으면 제가 웃으면서 반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화도 자꾸 내봐야 돼요.
그 영어도 자꾸 영어로 입으로 내뱉어 보신 분들이 영어를 잘하듯이 화도 내본 사람들이 나중에 잘 내요. 뭐 무턱대고 아무 때나 화를 막 내라는 게 아니라 소중한 나의 땅과 나의 라인이 침범당했을 때 그때는 무조건 화를 내세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을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과 무서운 건 다른 거예요. 무서운 건 뭐 덩치 크고 목소리 크고 위압적이고 이런 게 무서운 거라면, 이 두려운 거는 자기 라인이 침범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알고 화를 낼 줄 아는 사람. 제발 이 생각 저 생각 좀 하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여러분의 지금 감정에만 충실할 것,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옵니다. 이거 제가 42년간 살면서 깨우친 절대 불면의 진리니까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